강아, 우리 강냉이들 잘 지냈어요? 오솔TV의 교정과 전문의 이동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대칭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정 중간에 생기는 비대칭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통 이걸로 원장님하고 사이가 완전 나빠져서 너를 만나 내 비대칭이 생겼어. 막 이렇게 감정 상하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교정은 2인 3강, 우리 환자와 의사와 서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죽으나 사나 같은 운명체야, 함께 가자 막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걸로 감정이 상하면은 좀 곤란하단 말이에요.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비대칭, 교정 중간에 생긴 비대칭은 이해를 해야지 원장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비대칭은 총 3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3가지. 턱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 처음에 이런 시작 때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뼈 자체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한쪽으로. 두 번째는 가운데선, 위아래 가운데선이 틀어지는 경우. 세 번째는 평면이라고 하거든요. 교합평면이라고 하는데 이 평면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우.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은 원장님의 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교정 중간에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걸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원장님하고 싸울 일이 없겠죠. 첫 번째, 턱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 이거는 교정이랑 아예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유전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장님한테 뭐라고 하면은 안 돼요. 보통 이게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아기 때는 보통 아니고 보통 10대 중후반, 보통 후반에 나타나요. 후반에. 그래서 20대 초반까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키가 다 커도 이 아래턱뼈, 덜렁덜렁하네. 얘의 성장은 조금 더 길게 남아있어요. 조금 더 길게, 한 몇 년 정도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한쪽으로 쓱 자라나는 경우, 한쪽은 안 자라고 한쪽만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진짜 순전히 유전적이죠. 그냥 본인의 성장 패턴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치아, 당연히 턱이 가면은 치아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약간 가겠죠. 그거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턱은 어떻게 못하고 원장님들 최대한 치아만 어떻게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두 번째는 가운데선이에요. 이 가운데선. 가운데선은 처음부터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한 턱 자체가 원래 비대칭이거나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안 맞겠죠. 당연히 틀어져 있겠죠. 그거는 이제 원장님한테 맞춰달라고 하면 원장님이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최대한 맞춰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교정 중간에 이제 발치 교정을 하면은 이게 짝짝이로 들어가는, 짝짝이 들어가요.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 거의 없어요. 짝짝이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맨날 저기 짝짝이로 들어가는데 짝짝이로 어떡하죠? 막 물어보는데 원래 짝짝이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걸 인지했으면 원장님한테 말해주는 건 되게 좋아요. 말해주면은 원장님이 보면서 아까 이 짝짝이로 들어가네요. 힘을 좀 조절해볼까? 약간 그런 것들 좀 판단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말해줘라. 세 번째 요거가 좀 복잡해요. 이 평면이 이렇게 휘는 거. 이거는 세 번째 평면이 휘는 거는 이게 초기에 발견이 안 되고 나중에 중간에 발견된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금니 쪽 뼈 자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앞니가 뭐 삐뚤빼뚤하면 앞니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전체를 이제 쭉 연결해서 배열하다 보니까 어금니 기준으로 얘네가 다시 평면이 배열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원래 이래 보였던 게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지금 속상하죠. 또 우리 원장님들이 또 이제 원래 저랬는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턱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이쪽 길이가 약간 이렇게 짝짝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분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원래 그랬던 거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막 하면은 원장님들도 조금 맘 상하죠. 아이씨, 네가 원래 그렇게 생겼는데 나한테 이거 어떻게 야, 그러면 안 되지 말. 근데 그렇게 말하고 원장님 저 여기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죠? 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봐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환자분이 이렇게 살갑게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해결해봐야겠는데? 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뭐 이렇게 욕해도 막 에이, 이렇게 얘기해도 아이씨 짜증나. 그러면서도 아이씨 맞춰줘야지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느낌이 달라요. 뭐냐면 그렇게 또 나를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주면 최대한 내가 맞춰봐야지. 내가 나의 돈을 다 써서라도, 돈을 박아서라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고, 이거 하려면 추가로 비용 드는데 좀 더 받아야지. 그건 다르잖아요. 알겠죠? 말 한마디로 천년비 갚는 거예요. 너무 꼰대스러운 옛날 말이다. 옛날 속담이다. 하여튼 말해주시면 이게 비록 틀어져 있어도 얘를 요즘 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어금니는 못하더라도 앞니 쪽은 조금 이렇게 살짝 해서
어느 정도까지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게 틀어져 보이는 이유가 발치하고 당길 때 약간 비대칭 발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쪽으로 빼는 게 아니라 짝짝이로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면서 걸려가지고 한쪽이 걸려가지고 들려가지고 이제 이게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걸 맞추다 보면 자동으로 맞춰지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얘기해 주시면 이제 당연히 하면서 컨트롤 할 수 있죠. 여러분 힘든 부분이 있어요. 교정할 때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고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같이 끝내봅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강냉이들 잘 살아.